단백질을 보충을 하면서 나의 배부른 느낌도 주는 좋은 식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하루 종일 먹는 단백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요, 밥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쌀밥을 먹잖아요. 사실 흰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콩밥을 좋아합니다. 이게 콩이, 제가 견과류랑 콩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밥을 만들 때 쌀의 일부를 덜어내고 콩을 섞어서 먹는 거. 두 번째는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워 먹는 고기들은 당연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권유하는 단백질 반찬은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아니에요. 기름기가 중간 정도 있거나 적은 단백질 식품을 권유를 하거든요. 계란이 있고 고등어가 있고 콩이 있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있어요. 지방이 좀 적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살코기, 이 부분이 또 가격도 쌉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 그 다음에 멸치, 새우, 이런 거는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매 끼니 먹는 단백질, 반찬에 먹는 단백질 식품은 이 안에서 고르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요 한 접시는요, 모두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보통 한 평균 5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6개를 먹어야 되고요. 조금 드시는 분은 요것 중에서 골라서 4개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드셔야 부족하지 않거든요. 우리 보통 자기 몸무게당 1kg당 1g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0kg인 분들은 60g 정도 먹어야 되고,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은 50g, 큰 분들은 뭐 70g, 80g 먹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요,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중에 새우, 견과류, 콩은 콩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되고,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이 100g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g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구르트,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요, 우유는 액체잖아요. 요구르트도 액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5%가 단백질이에요. 치즈는 이 유제품을 굳혀가지고 고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단백질 식품처럼 치즈를 100g 먹으면 20%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두부 같은 건 전체 100g을 먹으면 1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하루 종일 먹는 단백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없으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먹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 말씀은 드리기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데요.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50g의 육가공식품, 뭐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걸 먹으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18%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g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꽤 자주 많이 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12g 정도를 먹어요. 육가공식품을 하고 대한민국 평균으로. 그러니까 지금 먹는 양의 4-5배를 높여야 대장암이 생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치아가 안 좋으시고 혼자 살거나 뭐 노인 두 부부만 사는 경우면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챙겨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햄 같은 거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잘 씹어서 먹기가 좋고, 한번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시 뭉친 것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위안에서도 소화가 되게 빠릅니다. 얘네들도 한 15% 정도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아도 좀 안 좋고 고기 먹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육가공식품을 드시는 것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드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게 맛있고 가끔 드시고, 또는 나는 소화가 안 되거나 나는 치아가 안 좋은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이런 스팸과 같은 육가공식품이 좋은 대체식품이 될 수 있다는 거. 굳이 이렇게 부모님이 드시는데 엄마 아빠 그거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고 대장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을 드실 때 건더기를 드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사실 국은 국물을 드시려고 드시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국물을 더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국물을 먹으면 어마무지 많은 염분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은 줄이고 국물의 양은 줄이고 이렇게 건더기를 위주로 해서 드시면 또 같이 옆에 들어있는 채소도 먹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도저도 없었을 때
슴슴한 된장국을 끓여요. 끓여서 거기다가 두부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리고 약간의 파 같은 걸 넣어서 이 두부를 건져서 먹는 거예요. 그 대신 슴슴해야 돼요. 너무 짜면 또 국물을 먹게 되니까 굉장히 두부 섭취량을 높일 수 있으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거는 유제품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유제품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식사가 조금 늘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녁을 보통 6시에 먹는데 7시에 식사를 하게 될 때 식욕이 폭발해서 막 많이 먹게 되거든요. 공복 시간이 길 때 유제품이 하나 들어가면 요구르트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얘네가 지방도 되게 많고 단백질도 많아서 위 안에 되게 오래 있어요. 그래서 배부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음번에 폭식을 막아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도 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면서 나의 배부른 느낌도 주는 좋은 식품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20%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50%가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트를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불포화 지방으로 좋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무지 살이 찝니다. 너트는 먹는 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잡히는, 이 안에 싹 가볍게 들어가는 정도의 너트량이 내가 하루에 또는 간식 한번 먹을 때 먹는 너트량이다. 요것도 또 감이 안 잡히면 요즘에 이렇게 하루 한 번 견과류하고 팩에 들어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너트를 한번 쏟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건포도 같은 거예요. 이거 설탕에 절인 과일이니까 이거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너트를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한 15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가 적절한 너트 양입니다.